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기요금은 변동비였습니다. 쓰면 내고 안 쓰면 안 내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공식에 15년이라는 변수가 강제로 끼어듭니다. 이 변화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듭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최근에 어떤 AI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악재이지만 어떤 기업들에게는 호재인 소식이 있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이미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부족하다로는 끝이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에너지부가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 PJM에게 긴급 전력 경매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사항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발전소 짓는 비용 너희 장부에 올려 라고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전기를 조달하는 게임의 룰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의 기업들의 ROI를 박살낼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미국 전력 소비는 2026년과 2027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는 명확하죠.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문제는 이 전력 수요가 집중되던 지역 중 하나가 미국 동부, 즉 PJM 관할 구역이라는 점입니다. PJM은 13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 무려 6,7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의 전력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이 이 PJM에게 긴급 전력 경매를 하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정전 공포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셈이 당연히 깔려 있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다 끌어다 쓰면 일반 가정집이나 공장이 쓸 전기가 부족해지고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이 폭등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너희 때문에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니까 그 비용 너희가 온전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책임져라. 이게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내놓은 팩트시트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살벌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발전에 대해 15년 수익 확실성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발전소를 짓는 사람 입장에선 좋죠. 15년 동안 돈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 누가 낼까요? 여기서 둘째 조건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자신을 위해 지어진 신규 발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 뒤에 붙은 단서 조항입니다.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즉,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완공되어서 전기를 쓰든 말든 혹은 나중에 AI 붐이 꺼져서 전기가 필요 없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짓기로 했으면 비용은 무조건 내라는 겁니다. 셋째, 기존에 있던 발전소들에게 주는 보조금격인 용량시장 보상에는 한도를 둡니다. 즉, 옛날 발전소 대충 돌려서 전기 공급하는 척하지 말고 데이터 센터 돈으로 새 발전소 지으라는 압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전기요금은 변동비였습니다. 쓰면 내고 안 쓰면 안 내는 돈이었죠. 하지만 이 긴급 경매 시스템 하에서는 전기요금이 거대한 고정비, 더 정확히 말하면 15년짜리 장기 부채가 되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듭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GPU 얼마에 사서 전기요금 얼마 내고 클라우드 비용 받으면 몇 년 안에 본전 뽑겠네. 그런데 이제 이 공식에 15년이라는 변수가 강제로 끼어듭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짓겠다고 전력 신청을 했는데 전력회사에서 계약서를 내미는 거죠. 전기 연결해 드릴게요. 대신 이 전기 만들기 위해 짓는 가스발전소 비용 15년 동안 매달 내셔야 합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전기 안 써도 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금융 보증을 데이터 센터가 서는 꼴입니다. 만약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엔 전기요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기를 안 써도 발전소 건설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합니다. 즉,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압박은 들어가고 있고 뭔가는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전력망을 통하지 않고 자기 땅에 가스터빈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드는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xAI입니다. 그는 멤피스에서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보여줬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미국 환경청과 규제 당국의 가장 큰 타겟이 되어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선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자체 발전을 하려면 가스터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터빈 시장 상황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스터빈 업계의 절대 강자인 GE 버노바의 현재 수주 잔고는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가스터빈 하나 살게요 라고 해도 물건을 받으려면 최소 3년에서 4년, 길게는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2026년에 전기가 필요한데 발전기는 2029년에나 온다는 겁니다. 다시 일론 머스크의 xAI로 돌아가보죠. xAI는 10만 개의 H100 GPU를 돌리기 위해 콜로서스라는 괴물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자 머스크는 전력회사의 송정망 확충을 기다리지 않고 이동식 가스터빈 18대를 공장 옆에 깔아버렸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건 영구적인 발전소가 아니다. 전력망이 연결될 때까지만 쓰는 임시 설비다. 이 임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미국 환경법상 임시 설비는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나 허가 절차를 일부 건너뛸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빈틈을 파고들어 기록적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독이 되어 돌아온 거죠. 남부 환경법률센터와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이 임시지 연간 130톤의 질소를 뿜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임시냐라는 거죠. 결국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쉘비 카운티 보건부는 xAI의 터빈 가동이 지역 대기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곧장 미국 환경청의 개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최근 미국 환경청이 발표한 최종 규칙을 뜯어보면 데이터 센터 업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쓰이는 발전기는 그게 이동식이든 임시용이든 상관없다. 상시 가동된다면 일반 발전소와 똑같은 환경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제 자체 발전을 하려면 정식 발전소를 짓는 것과 똑같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배출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최소 2년에서 3년입니다. 가스터빈 주문해서 4년 기다리고 허가 받는데 3년 걸립니다. 이래서 제가 전력부터 확보한 아이레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다시 전력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돈을 내도 전기가 항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을 박살내는 새로운 공포, 바로 가동률의 붕괴입니다. 미국 최대 전력망 PJM이 내놓은 새로운 연결 정책을 보면 전력회사의 태도가 얼마나 고압적으로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일단 전력망에 연결은 해주겠다. 하지만 전력망에 부하가 걸리거나 혼잡해지면 너희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강제로 줄이거나 끊을 거야. AI 학습은 거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천, 수만 개의 GPU가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력회사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력 사용량 줄이세요 라고 통보합니다. 흐름이 끊기죠.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터 동기화가 깨집니다. 단순히 4시간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 4시간 때문에 전체 학습 효율이 박살나고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납니다. 수조 원짜리 장비가 전력회사의 스위치 하나에 인질로 잡히는 꼴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용 대형 배터리나 ESS를 둬서 그 4시간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조기 축소를 문서로 박아버리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치명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불안정하게라도 연결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예 연결조차 못하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자, 1조 원을 들여 GPU를 샀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1년 동안 창고에 묵혀뒀습니다. AI칩은 세대 교체가 빨라서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깎이고 그 1년 동안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비용입니다. 결국 2026년 데이터 센터의 수익 공식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주 러프하게 보자면 과거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수익은
매출에서 칩 가격과 전기요금을 빼면 됩니다. 전기요금은 그저 관리 가능한 운영 비용에 불과했죠. 하지만 정책이 승인된다면 이제 수익은 불확실한 가동률과 10년에서 15년급 장기 전력 용량 계약비를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돈 먹는 하마이자 재무적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정답은 명확하죠. 이 모든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연결된 전력과 땅을 확보해둔 자입니다. 남들은 10년을 기다려야 할 때 당장 내일이라도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기업.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9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렌이죠. 물론 이런 시장의 변화가 주는 이점은 아이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전력을 확보해둔 코어위브, 비트팜, 사이퍼마이닝 등 모두 해당되겠죠. 다만 아이렌급의 전력 규모를 아이렌만큼 저렴하게 확보한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먼저 아이렌이 가진 자산의 규모부터 체감해 보시죠. 아이렌은 현재 텍사스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총 2,91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을 쓸 수 있는 2,000에이커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의 용량이 보통 1기가와트입니다. 즉 아이렌은 원전 3개 분량의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의 격차가 바로 아이렌의 경제적 혜자이고 이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까다로운 고객인 마소가 자신들의 핵심 AI 자산을 아이렌에 맡겼다는 것이죠. 이건 아이렌의 인프라 기술력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인증 마크입니다. 자, 이제 아이렌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스스로가 제시한 거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아이렌 경영진은 2026년 말까지 연간 환산 매출 34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죠. 지금 아이렌이 손에 쥐고 있는 마소와의 계약 그리고 자체 채굴 매출을 다 합쳐도 아직 이 34억 달러를 채우기엔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렌의 목표인 14만 개 GPU 규모를 달성하려면 현재 확보된 물량 외에 약 200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계약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주가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잠재적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공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실적 발표 전후로 이 두 번째 퍼즐 조각에 대한 힌트나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 계약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전력 전쟁의 현실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수백 메가와트급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는 씨가 말랐습니다. PJM은 압박받고 있고 자체 발전은 규제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력을 확보한 아이렌 같은 기업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죠. 바로 실행력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업계는 지연과의 전쟁 중입니다. 누구는 변압기가 없어서, 누구는 허가가 안 나와서 1년, 2년씩 공사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렌을 보시죠. 까다로운 마소와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노이즈 없이 스케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리즌 3사도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과거 아이렌을 무시하던 진영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너네 채굴 회사잖아. 기술력도 없을 텐데 가능하겠냐? 지금 아이렌이 이행하는 마소를 위한 공사는 시장과 잠재 고객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에게 마소와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영업 멘트는 없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